중국은 긴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많은 역사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을 쌓았고 종이를 발명했습니다. 또한 의학, 천문학, 실크로드 등 중국은 과거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맹위를 떨쳤습니다. 20세기 초 서구 열강에게 밀려 격동의 시절을 겪었지만 많은 인구와 일당체제 속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빠르게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길과 성장만 있을 것 같던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현재는 비어있는 아파트가 6만 5천 채에 이르고 고속철도 사업에 매년 9천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업자는 약 20%이고 GDP 대비 총 부채 비율도 295%로 미국의 257%보다 높습니다.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지만 고위층의 부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의 1%가 전체 부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도 극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이슈 연합입니다. 과거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현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몰락을 예측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이 미래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유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외 유명 커뮤니티의 댓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인권 및 자유 제한. 중국은 인권 및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정보에 노출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중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이런 인권 탄압에 대해 오래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국은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인과 위구르족의 대학살과 같은 반민주주의는 미국 등 세계 선진국들의 비난을 받는 등 중국의 고립화는 중국의 세계 시장 진출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균형한 인구 구조입니다. 중국은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산적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및 경제적 성장에 부담을 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한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이미 인구의 하락은 막을 수 없게 되었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중국이 성장에 써야 할 동력을 사회복지에 쏟는 만큼 중국의 성장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의 의존성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수출 및 외국 투자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의 국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국제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재무 부담. 중국은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및 개인의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적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적립은 중국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개발로 중국의 어떤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번째, 지역 갈등. 중국은 여러 지역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신장, 홍콩 등에서는 정치적, 문화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은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들과 중국 정부 간의 분쟁 지역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며 중국의 통제력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갈등은 중국의 국내 안정성과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사회 불만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사회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의 불균형, 지역 간 격차, 불공정한 부의 분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미미하고 고용 시장에서의 불공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와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불만은 중국 정부의 안정성과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 정치적 불안정성. 중국은 단일 당권 체제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산당의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지방 정부와의 권력 분쟁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외교적 지위가 약화되는 경우에도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얼마 전 쇼핑몰에서 크게 떠들고 있는 중국인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행을 와서 기분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쇼핑몰이니 영화관처럼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 중인 매장 바로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건 명백한 영업 방해 아닐까요? 주인이 다른 곳으로 가달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자기들 일만 하더라고요. 일본인입니다. 작년 여름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친절한 중국인들도 있었지만 유람선 안에서 담배를 피거나 길거리에서 우통을 까고 다니는 아저씨들 때문에 너무 불쾌하고 민망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직도 후진국적인 면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아일랜드인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기 위해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몇몇의 중국인을 빼고 말이죠. 물론 꼭 중국인들만 진상인 건 아니지만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눈살 찌푸릴 일이 생기면 열의 9은 중국 학생들이더라고요. 중국을 아시아의 선진국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월드 이슈 연합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